자, 고등학교 1학년 순열과 조합에서 오늘은 조합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조합은 뭐냐면, 자, 조합에 대해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 r개를 뽑겠다 이런 얘기예요. r개를 뽑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n 커뮤니케이션 r, n 커뮤니케이션 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배열하는 거 말고 뽑기만 하자. 그래서 문제에 써 있는 것처럼 NPR은 원래 배열하는 건데 R팩으로 나눠서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 뽑기 있지, 대표. 만약에 5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다. 이럴 때 쓰는 거라고. 5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A, B, C, D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뽑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자. 이러면 O 커뮤니케이션 2 해가지고 5명 중에 2명을 뽑기로 한다 이런 얘기야.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5명 중에 2명을 뽑는 방법은 5부터 2개. 자, 5부터 2개를 쓰고 분모는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이거를 O 커뮤니케이션 2 이렇게 얘기해. 왜 순서가 중요하지 않냐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때는 내가 A를 뽑고 B를 뽑는 거랑 B를 뽑고 A를 뽑는 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왜냐면 A도 대표, B도 대표, 또는 반대로 B도 대표, A도 대표로 뽑히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고, 다시 한번 5명 중에서 만약에 3명을 뽑는다 그러면 5 커뮤니케이션 3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해? 5부터 3개, 5부터 3개를 적어주고 분모에는 3 팩토리,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지? 5 커뮤니케이션 3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그닥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n 커뮤니케이션 제로 이 말이 뭐야?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겠다 이 말이고, n개 중에 n개를 뽑자. n 커뮤니케이션 n. 그 말은 한 가지 방법인 거지. 그지? 그리고 n 커뮤니케이션 r이 n 커뮤니케이션 n-r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나 아니면 그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을 뽑는 거나 방법의 수가 같더라 이거야. 우리가 보통 조합에서는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 집합. 자, 집합이 만약에 원소가 이렇게 7개가 있었다고 치자고. 어떤 집합이. 그러면 이 집합에서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의 수가 몇 개일까?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 그 말은 어쨌거나 3개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7개의 원소 중에서 내가 3개의 원소를 뽑자. 이러면 7 커뮤니케이션 3이 원소 3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를 뽑는 것은 방법상 동일하다 이거지. 7개 중에 4개를 뽑는 집합의 개수. 다시 말해서 원소 4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와 원소 3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는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원소 2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와 원소 5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도 사실상 같을 수 있겠지. 그지? 이와 같이 어쨌거나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거야. 알았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쪽에 뭐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요 세 번째 공식 있지? 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외워놔야 돼. 네 번째 공식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건데 세 번째 건 일단 암기를 해두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거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집합의 개수와 조합은 관계가 좀 있는데 사실상 조합이 집합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의미가 틀리지 않는다 이거야. 공집합이라는 거는 n개 중에 원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원소가 r개인 부분집합은 n 커뮤니케이션 r, n개 중에 r개의 원소를 뽑자 라고 의미를 생각하면 돼.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증명이야, 증명. 중요한 증명인데 다시 한번 앞에다가 써놓고 봐. 자, n 커뮤니케이션 r은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 곱하기 n 마이너스 r 팩토리로 나눴다. 자,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야. 공식이라면 공식이지, 그치? 다시 한번 r 팩토리얼을 밑에다 쓰고 n 마이너스 r 팩토리를 밑에다 쓰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을 위에다 썼어. 의미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공식이 중요한 건 아니야. 얘가 npr을 r 팩토리로 나눴다. 물론 이렇게 기억을 해도 상관없어. 이건 어쨌거나 암기를 좀 해두기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지. n-1 컨비네이션 r-1이 뭐냐. 그러면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n 자리에다가 n-를 대입하고 r 자리에다가 r-를 대입해서 이 식을 한번 써보면 n-1 팩토리에 r-1 팩토리에 n-r 팩토리. 자, n 자리에다가 n-1, r 자리에다가 r-를 대입해서 그냥 쓴 거야. 마찬가지로 n-1 컨비네이션 r은 n 자리에다가 n-1 팩토리 쓰고 r 팩토리 n-1 r 팩토리. 자, 이렇게 써서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n 컨비네이션 r일 것 같다 라고 계산에 의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계산은 지금 안 하려고 해.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n명의 학생이 있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해가지고 r번도 있고 n번 학생까지 n명의 학생이 있다고 치자 이거야. n명의 학생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r명의 대표를 뽑기로 한다. 자, r명을 뽑자. n명 중에서 r명을 뽑자.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방법이 n 컨비네이션 r인 거지. 그지? n 컨비네이션 r. 자,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뽑혀 있냐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r번 학생까지 해서 r명을 뽑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번, 3번, 4번 학생, r번, r 플러스 1번 이렇게 해서 r명을 뽑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n 컨비네이션 r 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됐지? 이 방법의 가지수 r명을 뽑는 여러 가지 가지수의 개수를 n 컨비네이션 r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에는 1번 학생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번이 뽑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야. 1번 학생이 뽑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1번 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번 학생이 뽑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r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거야? 여기에다가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r명을 뽑는 거니까 n-1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n명 중에서 1번 학생을 내가 이미 뽑았다 이거야. 그러면 n-1명 중에서 r-1명을 더 뽑아주면 된다라는 게 1번 학생을 포함하는
R명을 뽑는 방법의 개수인 거지. 또는 1번 학생이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우리가 1번은 뽑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n-1명 중에서 여기에다가 몇 명을 채워줘야 돼? R명을 채워줘야지. R명. 이렇게 R명을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n-1 n 커뮤니케이션 R은 n-1 커뮤니케이션 R-1 더하기 n-1 커뮤니케이션 R, 이 말은 n-1명 중에서 R-1명을 더 뽑거나 또는 n-1명 중에서 R명을 더 뽑는 방법이 n 커뮤니케이션 R,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방법의 수가 된다. R명이라고 하든 R개라고 하든 상관없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n 커뮤니케이션 R은 R명을 뽑는 방법의 수야. 근데 그 중에서 1번을 포함해서 뽑는 방법의 수가 있고 1번이 뽑히지 않는 수가 있더라. 그래서 1번이 뽑히는 수의 개수는 n-1명 중에서 R-1명이라고 치고 1번이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는 n-1 커뮤니케이션 R이라고 얘기한다. 자, 조합을 처음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내용이야.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만약에 1번 문제가 지금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른 뒤에 문제를 먼저 준비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거꾸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알긴 알아야 돼. 이걸 다른 문제, 기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1번 문제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게 좋아. 자, 두 번째는 집합에 관련해서, 조합에서는 집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X라는 집합이 원소가 9개인 집합이야. 근데 이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 집합을 한번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보자 이거야. 첫 번째는 조합을 이용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들어 보자. 자, 공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공집합은 한 개지. 그걸 9개 중에 원소를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지. 9개의 원소가 있는데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다. 자, 원소가 하나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소가 하나인 집합은 몇 개겠어? 9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자. 원소가 이렇게 2개 들어가는 부분 집합은 9개 중에 2개를 선택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9개가 모두 들어가는 집합은 9개 중에 9개를 모두 선택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한 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는 9개야. 9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9개.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9부터 2개를 쓰고 9부터 2개를 쓰고 분모는 2팩토리로 나눠서 72를 2로 나누니까 36개의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들을 만들어준다. 9개 중에 9개는 당연히 1인 거지. 그지? 9개를 몽땅 선택하는 방법.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이론적인 설명을 하자면 9 커뮤니케이션 0 더하기 9 커뮤니케이션 1 더하기 9 커뮤니케이션 2 더하기 이렇게 나가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2의 9승계다. 우리가 알잖아. 2의 9승계라는 거. 자, 요렇게 나가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좀 의미가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1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포함한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포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짝수만 있는 부분 집합은 아니다 이거야. 그지? 짝수만 들어있는 부분 집합은 아닌 거다. 그러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9승계인데 짝수로만, 짝수 다시 말해서 2, 4, 6, 8 짝수 4개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들을 빼자.
이게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지. 적어도라고 하면 여사건인 거지. 여사건. 자, 세 번째는 원소가 5개이면서 합이 짝수래. 그러면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5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홀수가 2개, 짝수가 3개면 합이 짝수지. 홀수가 짝수 개 있어야 된다. 아니면 홀수가 4개, 짝수가 1개 들어있으면 합이 짝수가 된다. 오케이? 홀수는 짝수 개 있어야 돼. 짝수 개. 그래서 5개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여기에 홀수가 5개가 들어있고 짝수가 4개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홀수 2개와 짝수 3개 또는 홀수 4개와 짝수 1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하자. 그래서 홀수 5개 중에 2개, 그리고 홀수 2개, 그지? 홀수 2개, 그리고 짝수는 4개 중에 3개, 또는 홀수 4개, 그리고 짝수 1개를 선택하자 이거야. 홀수는 4개, 홀수 5개 중에 4개, 짝수 4개 중에 1개.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이 짝수인, 원소들의 합이 짝수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지겠다 이거야. 중요한 거, 홀수는 짝수 개가 있어야 합이 짝수가 된다. 됐지? 세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다 쓰자. 5번째 문제는 지금은 일단은 하지 말고, 지금은 여기 여백이 될까? 일단 한번 보자. 자, 4번에서 모든 원소들의 곱이 3의 배수인, 모든 원소들의 곱이 3의 배수래.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적어도 하나의 3의 배수가 포함된다. 적어도 3의 배수가 1개 이상은 포함된 집합이어야지. 왜? 모든 원소들의 곱이 3의 배수가 되려면 369 중에 하나는 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369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아무리 곱해봐야 3의 배수가 안 돼.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3의 배수를 제외하고, 그지? 나머지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 6개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들은 원소들의 곱이 3의 배수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모든 원소들의 곱이 3의 배수라는 말은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 포함된 부분집합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 5번을 지금 그냥 한번 해볼 건데 1번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 자,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뺄까 하다가,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에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이 몇 개일까? 9 컨비네이션 2, 9개 중에 2개의 원소를 선택하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니까 9부터 2개 2로 나눠서 36개의 집합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36개의 집합이라는 건 어떤 모양이냐면 1, 2, 1, 3 기타 등등 해서 8, 9까지 이 집합의 개수가 36개지. 근데 집합의 개수가 36개인데 원소의 개수는 그럼 몇 개냐면 36개의 집합이 각각 원소를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72개의 원소들이 있는 거지. 여기 72개의 원소들이 있어. 72개의 원소는 1부터 9까지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얘를 9로 나누면 8개라는 수가 나오는데, 이 8개가 어떤 얘기냐면 1부터 9까지
각각 8개씩 사용했다라는 거야. 1부터 9까지 각각 8개씩 사용했다. 무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집합은 36개고 각각의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2개씩이고, 그러면 원소의 총 합의 개수가 72개인데 그 72개가 9개의 숫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9개의 숫자가 8개씩 동일하게 나온다는 말이라고. 그러면 합이 어떻게 되겠어? 1도 8개, 2도 8개, 3도 8개, 9도 8개를 만들어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라고. 자, 두 번째 것도 조금 어려워. 물론 쉬운 거부터 하려 하다가 중요한 거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합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 먼저 손을 대다 보니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 뒤에 가면 좀 쉬워진다. 뒤에 가면. 자, 3번에서 10 컨비네이션 R-2가 10 컨비네이션 2R 빼기 3과 같대.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은 뭐와 같다고 했냐면 N 컨비네이션 N에서 R을 뺀 N-R과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어. 근데 여기에서 10개 중에서 R-1 2개를 뽑는 방법과 10개 중에서 2R-3개를 뽑는 방법이 같으려면 첫 번째로 R-2개가 2R-3개와 당연히 같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R을 구해보면 1개가 나오는데 얘는 답이 아니야. 왜냐면 R-2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왜? 개수잖아, 개수. R-2개를 뽑자. 물론 0개가 될 수도 있지, 그지? 0개. 그래서 어쨌거나 R은 2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 컨비네이션 R-1을 뭐라고 질 거냐면 얘처럼 10개 중에서 뭐를 빼냐면 10개에서 R-2개를 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10 컨비네이션 12-R 이렇게 써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12-R과 뭐가 같으면 돼? 다시 한번 2R-3이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3R은 15가 되고 R은 5, R이 5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 3번 문제. 자, 그 다음 거 일단 가자. 자, 계산 문제들이야. 계산 문제들. 2 곱하기, 자, 얘가 어떻게 쓰지? n부터 2개 요렇게 쓰지. n부터 2개 더하기 4 곱하기, 얘는 어떻게 써야 돼? n부터 4개, n부터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4개를 쓰고 분모에다가 4 팩토리얼을 쓰고 는 n부터 3개를 쓰자. np3 n부터 3개를 쓰기로 하자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물론 약분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넘겨서 묶어줘야 되는데 편의상, 지금은 이제 편의상이야. 편의상 n을 약분하고 n-1도 약분을 해버리겠다 이거야. 그러면 2 더하기 여기에 4는 나눠버리고 6분의 n-2, n-3은 여기에 n-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전부 다 한쪽으로 일단 넘기고 그 다음에 6을 나눠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4-n이 넘어오는데 6을 곱할 거니까 전체에다가 6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분자는 전개해 버리자 이거야. 자, 요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식이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1n 그리고 나서 30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n 값은 얼마가 돼? 5하고 6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n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 두 개를 우리가 답이라고 하자. 이거야. 다시 한번 mp2라는 것은 n부터 두 개를 적어준다. n 커뮤니케이션 4 그러면 n부터 4개를 적으면서 4 팩토리얼로 나눈다. mp3 n부터 3개를 적자. 이렇게 생각하고 요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뒤에 있는 r제곱 더하기 1과 r-1이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뭐랑 같을 수도 있냐면 r제곱 플러스 1이 얘를 r-1로 쓰지 말고 20에서 r-1을 뺀 수를 써도 된다 이거야. 20에서 r-를 뺀 수를 적어도 돼. 근데 여기에서 보면 r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두 번째 걸로 r제곱 더하기 r에 이거 2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r은 기본적으로 1보다 큰 1보다 1 이상인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r을 구해보면 4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냥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 대신에 방금 전에 요 뒤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자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요거를 우리가 그냥 각각을 계산해서 더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의미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증명했던 건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한번 해봐봐. 간단하게 10 커뮤니케이션 3 더하기 10 커뮤니케이션 4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앞에 두 개가 같지? 앞에 두 개가 같으면 그거보다 하나 큰 수를 적어. 자, 10보다 하나 큰 거 적고 뒤에 있는 수를 봐봐. 3과 4 1만큼 차이가 나는데 4가 큰 수니까 큰 수를 적자. 자, 요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두 개를 더할 때 다시 한번 7 커뮤니케이션 2 더하기 7 커뮤니케이션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수보다 하나 큰 걸 적고 뒤에 있는 수 중에서는 큰 수를 적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하자. 또 하나 미리 알아둘 거. 여기에 지금 요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4 커뮤니케이션 제로도 어차피 1이잖아. 4개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 3 커뮤니케이션 제로 해도 1이야. 3개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 이게 둘 다 동일하게 1이니까 미리 하나 알아둔다.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같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 앞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돼. 앞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거보다 하나 큰 걸 쓴다고. 뒤에 있는 숫자는 1 차이가 나면서 큰 수를 적어주자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4 커뮤니케이션 제로를 3 커뮤니케이션 제로로 바꾸어서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앞에는 3이니까 4로 변하면서 뒤에는 1이 있다. 이렇게 변하겠지. 앞에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4 커뮤니케이션 1 더하기 4 커뮤니케이션 2. 그러면 앞에는 5가 되고 뒤에는 2를 쓰자.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지. 다시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 앞에는 5가 있으니까 6이 되고 뒤에는 3이 있지. 지금 여기까지 더한 거야. 이렇게 더한 거야. 다시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 7 커뮤니케이션 4가 되겠지? 더하면 뭐가 돼? 8 커뮤니케이션 5가 되지.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9 커뮤니케이션 6이 된다.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이해를 못한 학생들, 만약에 이해를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8 커뮤니케이션 3 더하기 8 커뮤니케이션 4 이러면 얘가 9 커뮤니케이션 4가 된다고. 근데 이 뒤에 9 커뮤니케이션 5가 있잖아. 그러면 앞에 두 개를 더한 결과에다가 이렇게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 커뮤니케이션 5로 변한다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만약에 그 뒤에 10 커뮤니케이션 6이 또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더한 결과가 이거니까 거기다 이걸 더해서 11 커뮤니케이션 6이다. 이렇게 변해 간다는 거야. 이게 조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성질. 첫 번째 강의는 이 조합에 대한 개념 정리, 성질에 대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뒤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연산이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복습하는 정도로 한번 해보자 이거야.